금어기가 끝나고 먼바다에서 오징어 조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도 내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내 관광산업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올림픽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변화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23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수소 저장 탱크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시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에서 2달간의 오징어 금어기가 끝나고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늘면서 적막했던 항포구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까지 나가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채낚기 어선들이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선 수조마다 갓 잡은 오징어가 가득하고 헐떡이는 오징어를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오징어 조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 강원 도내에서 위판된 오징어는 2,116톤으로 평년보다 51%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24%나 늘었습니다. 수산당국은 동해 남부 해역에 있던 오징어 어군이 수온 상승으로 북상하면서 어획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해 앞바다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큰 배들이 독도 인근까지 나가 조업하고 있습니다. 하역하고 막바로 독도로 또 출항할 거. 주야로 해가지고 한 100급 정도, 130급. 그래 이틀씩 해가지고 한 200급씩. 오징어 조업이 활기를 띠면서 한때 20마리에 10만 원이 넘었던 산오징어의 입찰 가격도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징어가 나지 않아 한숨만 내쉬던 동해안 어민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교통망과 관광 기반 시설이 개선되면서 강원 관광은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관광 수요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하루 18회씩 도착하는 강릉역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KTX 노선이 개통된 이후 서울에서 강릉을 찾은 이용객은 200만 명을 넘습니다. 올해도 매월 10만 명 이상 찾고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 깨끗하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많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너무 편리해서 오기 더 발걸음을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강릉을 찾은 이용객이 월 평균 2만 6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KTX 열차 이용객뿐만 아니라 강릉 지역 관광객도 10만여 명 줄었습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도 올해 1분기에 지난해보다 360만 명 줄었습니다. 도내 관광객이 다시 줄면서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여행 형태에 맞는 맞춤형 관광과 마케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등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나 식음료 위주의 이제 전통적인 관광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 전환은 이제 더욱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올림픽 이후에 증가한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안내 서비스라든지 뿐만 아니라 강릉과 속초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관광객을 인근 지역까지 유입시키기 위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에 대한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강릉시 대전동 강원 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6차례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또 20여 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이 심하게 훼손돼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고 수소탱크 폭발 사고 자체가 국내에선 생소해 사고 원인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현지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성 한전 발화 산불 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손해사정사 40명이 2달 동안 피해 현장에 투입돼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민들은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산정된 피해액을 근거로 한국전력공사에 보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반납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결국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력기반센터가 동해시에 반납을 요구한 예산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 2014년까지 지원한 사업비 중에 집행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발전회사 17곳에 반납을 요구했는데 지자체 중에는 동해시의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동해시가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력기반센터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력기반센터가 반납을 요구한 곳 중에 동해시와 고리원자력본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은 반납을 마쳤거나 반납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제 안 하게 되면 그 향후에 조금 좀 문제가 있겠죠. 일단은 저희가 공문상으로 이제 산업부에서도 그 요청도 있고 이제 반납을 하게끔 이제 공문이 내려갔잖아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납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천곡동의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 돈을 적립하던 동해시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3억이란 넘는 돈을 이걸 참 반납하라니까 참 억울합니다만은 이 신청 결과도 안 받아주고 해서 일단 하여튼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쓰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만 있으면 회수한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발전소 건설과 가동에 협조를 얻기 위해 전력사업 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 기금은 정부가 전기요금으로 조성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과체류의 잎이 뒤틀리거나 열매가 얼룩덜룩해지는 일명 칼라병이 시설 농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토마토 농가입니다. 잎이 오글거리면서 뒤틀리거나 까만 원형 반점이 생긴 줄기가 눈에 띕니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열매를 얼룩덜룩하게 만든다 해서 칼라병이라 불립니다. 올해는 기온이 높은 데다 가물면서 매개충인 꽃노랑 총채벌레의 번식이 빨라져 생육 초기부터 극성입니다. 이 농가는 발병 열흘 만에 8,000포기의 절반이 감염돼 4,000포기를 뽑고 다시 심었지만 병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한 동에 한 3포기, 4포기씩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대수롭지 않게 이제 뽑아버리고 한 4, 5일 있다가 다시 와보니까 아주 줄르다가 이렇게 쫙쫙 퍼진 거예요. 또 다른 농가의 고추밭은 성한 줄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병이 번져 농사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염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횡성의 경우 작년 한 해 56개 농가 9만여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이 재배를 포기했습니다. 이 농가처럼 지난해 칼라병이 발생했거나 주변 농가에서 발생했다면 서둘러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감염된 농가는 피해받은 포기를 뽑아버리고 전용 농약을 꼭 살포하셔야 되는데 3, 4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또 끈끈이 트랩을 활용해 수시로 매개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병이 의심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간이 진단 키트 검사를 의뢰해 초기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환경단체들이 포스파워 3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천연동굴의 정밀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와 기후솔루션은 동굴의 길이가 1,310m에 달하고 학술적 가치도 크다며 문화재청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사전 환경 영향평가에서 동굴이 확인되지 못한 것은 인허가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연동굴은 지난 5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의 등급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폭염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의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영동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지난해와 같은 강하고 지속적인 폭염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영동 지역 폭염 일수는 19일로 역대 2위였고 열대야 일수도 19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시가 소롤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교일동 사무소에서 소롤지구 주차 환경 개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차부지 매입과 공안지를 활용하는 노외 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경포로와 하슬라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완충 녹지 주차 공간 확충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동해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 내 산불 피해 지역에 꽃밭이 조성됩니다. 동해시는 산불 피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 경관을 위해 3만 제곱미터 면적에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등의 꽃씨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심은 꽃은 피서 성수기인 7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동해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준결승전이 열리는 내일 새벽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야외 응원이 펼쳐집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은 내일 새벽 3시 30분부터 에콰도르와 치르는 준결승 경기를 종합경기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하면서 시민 참여 응원 이벤트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이기면 결승전 경기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